특히 숏폼 플랫폼인 틱톡에서는 해시태그 스퀴드 게임이라고 해서 무려 430억 회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430억 회? 네, 엄청나죠. 계속 새롭게 올라가고 있어요. 숏폼이라는 게 보통 1분에서 10분 사이에 그런 짧은 포맷으로 나오는 영상들인데 이게 MZ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되게 활발하게 만들고 소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Let's skip the club, let's skip the crowd. Wanna take you on a date. I'll hold your hand, I'll hold it.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옛날에 그 짤이라고 있었잖아요. 짤. 아, 맞아. 짤. 예, 그래서 2000년대 초반 막 이럴 때 GIF 파일 같은 거에서 막 조그맣게 나오고 맞아요. 이게 조금 더 발전한 상태가 아닌가 숏폼이라고 맞아요. 하면은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시간을 맞춰 사는 거에 익숙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시간 맞추다가 분 단위로 맞추다가 이제 초 단위로 맞추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의 단위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보면은 이런 숏폼 영상들이 훨씬 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우리의 그렇죠. 라이프 스타일과 또 맞아지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은 자사의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릴스가 기능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저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유튜브도 쇼츠가 생겨나면서 금방 생겨난 기능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자유롭게 사용하는 게 좀 신기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숏폼의 선두 그러면 뭐 단연 틱톡인데 작년에 이어서 2021년 상반기에도 모바일 앱 다운로드 수 전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 누적 다운로드가 20억 회고요.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다운로드가 됐던 페이스북을 간단히 추월해버려요. 네. 틱톡 코리아 사업 개발의 배정현 이사를 만나서 네. 인기 요인과 또 숏폼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현재 전 세계 이용자 수는 무려 10억 명을 돌파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이 나실 것 같은데 인기 실감하시나요? 네. 너무나 감사하게도 정말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또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주고 계셔서 너무나도 정말 뜻깊고 보람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다양한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협업과 또 같이 파트너십을 맺자고 하는 의사들을 많이 표명을 하고 계셔서 일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말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숏폼의 발전사를 이렇게 보면 자신이 갖고 있는 끼와 재능을 이렇게 뽐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수단으로 이렇게 발전해온 것 같은데 한국판 숏폼의 어떻게 보면 원조라고 할까요? UCC 네.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하들이 먹방 콘텐츠라든지 브이로그 이건 이제 유튜브에서 또 활성화됐죠. 그리고 지금 또 틱톡 같은 1분 남짓의 숏폼 이렇게 진화를 해오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젊은 분들이 특별히 이런 숏폼 같은 거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아마도 다양한 관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단연코 사용하기가 쉽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온라인 채널 개설하셨잖아요. 지금 또 직접 영상을 어떻게 보면 만들고 하는 과정에 참여를 하고 계신데 어떠신가요? 만들어 보시니까 직접. 되게 좋더라고요. 구독자가 금방 되니까 좋지. 방향이 맞아. 몇 가지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저한테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어서 좋아요. 내 마음대로 만드는 콘텐츠를 거. 생각하고 맞아요. 뭐 편집도 제 마음대로 하는 그게 내가 크리에이터가 된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건 어쨌든 제가 만드는 콘텐츠로 제 공간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면대면이 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뭘 올리고 했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뭐 피드백이 댓글이 오고. 달리고 그렇죠. 피드백이 올리고 하는 게 자신감도 생기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네. 근데 사실은 영상을 한번 찍어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느끼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수고와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도구와 기능들, 프로그램들, 심지어는 노하우나 기술들도 요하거든요. 그렇죠. 이 모바일 앱 안에 이런 모든 기능과 도구, 프로그램들이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누구나 쉽게 정말로 짧은 시간에 생각보다 더 고퀄리티의 영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네.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가지고 만든 컨텐츠 자체만으로 또 평가받고 피드백받고 또 글로벌로 노출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플랫폼 내에서는 굉장히 평등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스마트폰하고
호모사피엔스를 합쳐서 포노사피엔스라는 말을 네. 쓰는데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이 MZ 세대들은 쇼폼으로 자기를 편집해서 보여주는 그러고 싶은 욕구도 되게 강하고 그럴 수 있는 기술적 기반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조사를 했더니 스스로 크리에이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5천만 명 이상이라는 또 보도도 그래요?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대중들이 이런 크리에이터가 되는 그런 이제 세상에 살고 있어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그러니까 창작자 경제라는 말까지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유튜브 생태계인데 2019년에 미국 GDP에 160억 달러를 기여했다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무려 18조 7천억. 근데 이거밖에 안 했나 싶을 정도로 앞으로도 계속 예. 더 커져갈 것 같고. 크리에이터가 일종의 이 생태계 안에서의 어떤 사업가 혹은 자영업자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크리에이터들 스타들이 탄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T사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스타 크리에이터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누구를 언급해야 될지. 이 미국 아이다호 출신의 37살 평범한 정말 남성인 네이선 아포다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출근을 하는데 자동차 배터리가 나갔어요. 근데 그게 꽤 자주 있는 일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비상용으로 이제 롱보드를 이렇게 갖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롱보드를 꺼내가지고 차를 옆 한켠에 세우고 자신이 좋아하는 곡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 곡을 들으면서 이제 크랜베리 주스를 마시면서 롱보딩을 하면서 내려가는 그 장면을 이제 15초 영상으로 담았거든요. 근데 이 영상이 짧은 시간 내에 4,500만 회라고 하는 와.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을 와. 하면서 크랜베리 드림스라고 하는 챌린지를 만들게 돼요. 근데 이 영상에 사용된 배경음악이 바로 뭐였냐면 1977년에 발매한 드림스라고 하는 정말 추억의 명곡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명곡이 빌보드 탑 100에서 10위까지 올라가면서 역주행 네. 성공을 합니다. 대박. 더 재밌는 거는 이분이 마셨던 이 크랜베리 주스의 브랜드가 전 미국에서 그냥 품절이 돼버렸어요. 아, 지금 현재 팔로워가 68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와. 정말 이 평범한 37살 남성을 정말 어마어마한 스타 크리에이터로 만든 것뿐만이 아니고 이 영상에 사용된 음악 그리고 음악의 아티스트까지도 이제 스타로 만들어 주었고요. 다시 재발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준 것이죠. 실제로 지금 현재 팔로워 수 1위가 찰리 더밀리오라는 사람인데 아직 10대거든요. 네. 근데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다 보니까 연간 44억 정도? 네? 44억 원 정도 수입을. 우리 아들을 어떻게 좀 키워볼까? 네. 와. 조금 더 부연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직 찰리가 10대예요. 그래서 10대의 정말 평범한 소녀고 춤추는 걸 좋아하던 이 소녀가 자신의 어떤 일상적인 영상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사랑을 받으면서 일약 스타가 된 케이스인데 재미난 거는 이 더밀리오 패밀리가 굉장히 좀 흥과 끼가 많은 가족이에요, 모두가. 그래서 이 찰리가 영상을 찍을 때 같이 이제 자주 출연하기도 하고 또 영상을 같이 만들기도 하면서 지금은 미국에서 국민가족으로 이제 불릴 정도로 굉장한 이제 스타덤에 오르게 됐고요. It's the D'Amelios. 과거에 어떤 유명세가 없더라도 본인들의 컨텐츠가 정말로 많은 분들의 공감과 이제 관심을 받게 되면 사실 글로벌로 노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시인 바이런이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명언으로 아침에 일어났더니 유명해졌더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례들이 사실 결코 드문 사례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기하다. 궁금한 게요. 그렇게 올리고 조회수가 나오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에 따라서 광고비가 지급이 돈을 되잖아요. 주잖아요. 크리에이터들한테. 그럼 쇼폼 영상들도 이렇게 리워드가 있는 건가요? 네, 저희도 뭐 다양한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 모델 그리고 이제 수익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터 그리고 MCN 그리고 브랜드들이 서로 잘 매칭해가지고 다양한 광고 캠페인들을 진행할 수 있게끔도 도와주고
또 요새는 사용자들이 직접 좋아하는 크리에이터들을 이제 응원하고 이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 기프팅 같은 그런 형태들도 있고요. 뭐 T사의 그 쇼폼 영상 생각하면은 딱 생각나는 건 사실 이제 벌써 몇 년 됐죠. 지코 씨. 아, 지코. 예, 그 아무 노래 챌린지. 네.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 괴로 살래 잠시 출구만. 근데 이제 그거를 왜 지코가 하자고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아니죠. 그걸 그런 하니까는 밈이 이제 생긴 거예요? 챌린지가 생기면 나도 해보자. 셀럽들이 하니까 이제 보통 사람 일반인들도 이제 하게 되고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나도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인싸야라는 그런 어떤 소속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챌린지라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따라하고 그러면서 그걸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현상으로 사회에 퍼뜨리는 것이 아닌가. 함께 관심과 취미와 뭔가를 공감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거대한 동아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안에 참여를 함으로써 그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 소속감을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공동 창작이라고 하는 것의 즐거움이 아닐까 싶어요. 재미난 사례를 말씀드려 보면 라따뚜이 다들 들어보셨죠? 네.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근데 라따뚜이 뮤지컬이라는 것이 가상으로 만들어진 케이스가 저희 플랫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어떤 얘기냐면 어떤 한 미국의 이제 크리에이터가 이 라따뚜이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이 주인공 쥐 이름이 레미거든요. 이 레미한테 헌정하는 곡을 하나를 만들어요. 말 그대로 뮤지컬 넘버 하나를 만드는 거죠. 그랬더니 그 영상을 보고 굉장히 다양한 이제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일반 이제 재능 있는 분들이 거기에 이제 숟가락 하나씩 다 얹는 거예요. 실제로 브로드웨이에 있는 제작사가 이제 랜선으로 갈라 공연까지 만들었고요. 총 200만 불의 이제 모금이 되어가지고 더 액터스 펀드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에 모금을 기부하기까지 하는 아주 굉장히 재미난 사례였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국경과 정말로 공간, 시간을 다 초월한 어떤 협업이라는 형태들이 더욱더 많이 이 쇼폼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BTS는 보니까 T사의 쇼폼 컨텐츠로 신곡을 선공개 하더라고요. 라이프 고우스 온의 경우에는 챌린지 영상을 엮은 아미 버전의 뮤비를 제작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사님 글로벌 스타들이 공개를 T사를 통해서 할 때 훨씬 파급력이 큰가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K-팝의 열풍이 이제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도 이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너무나 이제 크게 느끼고 있는데요. 몇 가지 아마 데이터를 좀 말씀드려 보면 조금 더 실감이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2021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K-팝 음원을 가지고 만든 전체 영상의 93%가 한국이 아닌 한국 외의 지역에서 만들어졌고요. 네. 지금까지 이 K-팝 영상을 가지고 음원을 가지고 만든 영상의 수가 무려 2억 개 정도가 될 정도로 계속해서 이 전체적인 곡선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K-팝 아티스트들이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아무 노래 챌린지 같은 챌린지를 하는 비중도 과거에 비해서 무려 한 10배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더 괄목할 만한 점이 뭐냐면 과거에는 K-팝의 어떤 주요 시장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동남아? 중국? 일본? 아시아가 떠오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저희 플랫폼 내에서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당연히 아시아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미국을 포함해서 러시아, 중동,
남미, 그리고 심지어는 중앙아시아까지 기존에 저희가 이제 K-팝의 주요 시장으로 이렇게 관심 갖지 않았던 곳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 숏폼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열리면서 누구나도 이제 쉽게 이 K 컨텐츠의 어떻게 보면 맛을 알게끔 되는 기회들이 생긴 것 같아요. 한국 컨텐츠 중에서 아 이건 정말 창의적이다. 아 이거 정말 끝내준다.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하면 될 것 같은 거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따라하시게. 오늘 하려고 해보려고.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K-팝이 이제 인기를 끌고 또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의 컨텐츠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바이럴이 되면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또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크리에이터 중에서 이제 코리안 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말하면 다양한 상황들을 가지고 짧은 영상으로 거기에 굉장히 이제 재미와 위트를 넣어서 한국어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제공하시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Repeat after me. 걱정하지 마. 괜찮아. Korean challenge. Do at me. You're the blue line.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Perfect. With that one, we can have the role play. 하나, 둘, 셋. 좋아. 하나, 둘, 셋. 수고했어. 수고해. 다른 창의적인 케이스를 하나만 더 말씀드려보면 이제 원정맨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국내외 이제 한 3,200만 명 정도의 굉장히 큰 이제 팔로워를 보유하고 계신 분인데, 근데 이분의 어떤 컨텐츠의 특징은 뭐냐면 본인이 이 컨텐츠를 본인의 영상만으로 다 채우지 않거든요. 본인만의 약간의 해석, 뭐 패러디, 아니면 유머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제2의 창작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글로벌 컨텐츠와 한국 컨텐츠 이 두 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굉장히 재미나게 재해석함으로써 굉장히 범지역적으로 사랑을 받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 진짜 한 수 배우네. 창의적인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해야겠는데 우리? 근데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서의 5.1D라고 하면 데이터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실 이제 플랫폼 사업체들이 지금 세계 시총에서 뭐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 그렇죠. 뭐 거의 다 거의 차지하고 대부분이죠. 있고. 근데 이제 플랫폼 자체라기보다 거기를 통해서 얻어들이는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 값어치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들 이제 플랫폼이 지금 뭐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데이터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중국 데이터는 여기를 못 나오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갖고 이 티사라든지 위챗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사용하게 미국 내에서 그렇게 막은 적이 있었죠. 근데 바이든 정부에서 들어와서 이제 풀어주기는 했어요. 근데 풀어주는 대신에 모니터링을 해갖고 개인 정보라든지 데이터 같은 거를 빼낸다든지 그런 게 이제 징후가 잡힌다 그러면은 당장 막아버리겠다. 국경 문제들 때문에 인도도 역시 중국의 위챗 또 T사 또 중국의 스마트폰 앱 한 60개 가까이 이거 다 금지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한 가지 그 추가적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이 틱톡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서비스 제공 범위 자체에 중국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외의 모든 다른 지역이 이제 틱톡의 서비스 대상 지역이 되는 것이고, 이 안에 있는 데이터는 현재 미국과 싱가포르에 이제 보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그래갖고 이거 그 말씀을 이제 T사에서 해갖고 우리는 지금 다 미국에 있는데 왜 그러냐. 근데 트럼프에 그건 그거고 몰라. 그래서는 금지를 시켜버렸었어요. 그래서 되게 억울하다고 T사에서 하긴 했었어요. 미국은 근데도 T사 유저 10억 명 중에 1억 명이 미국일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숏폼의 인기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그리고 이사님이 그리시는 그 T사의 미래도 궁금합니다. 그 숏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미 지난 수년간 검증된 사용자의 니즈가 반영된 새로운 영상 형식,
하나의 어떤 새로운 장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MZ세대라고 하는 새로운 세대가 정말로 필요로 하고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도구이자 수단이자 심지어는 언어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영역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이제 이 K컬처에 어떻게 보면은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숏폼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이제 성장하면서 그 안에 있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재능이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결국은 이 컨텐츠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그 주인공의 역할들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의 역할이 이 산업계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희가 앞으로도 가장 관심 깊게 주목해서 성장시켜 나가고 육성해야 될 영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커넥트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